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6.3) 대선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우위와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가 확인되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발표 못합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공식 행보에 나섭니다. 선거와 관련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언제 유세에 나올까 했던 한덕수 전 총리는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 밖을 나오는 검은색 차량, 그 안에 한 전 총리가 탑승했습니다. 공식 행보 직전에 부부싸움이라도 한 걸까요? 비행기 문이 열린 찰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밀쳐낸 이 팔, 브리지트 여사랍니다.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선 소식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투표지가 총알보다 강하다. 여러분이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빛의 혁명을 완수해가는 전사, 여러분이 총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전투표를 확실하게 많이 해서 필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29일과 30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신분증 하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 당은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사전투표하면 김문수가 이깁니다. 사전투표하면 김문수가 이깁니다. 대선일까지는 D-7일, 사전투표까지는 D-이틀입니다. 모레부터 이틀간 시작됩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영상 보셨는데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모두 사전투표 참여해달라 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항상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메시지를 일궈 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의문이 나는 점은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가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사전투표 하시라 이렇게 독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달 5월 24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중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부정선거가 있다, 특히 사전투표제는 문제가 많다라고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경선 때. 네. 그래서 여기가 모 언론사에서 팩트체크해서 이게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러셨던 분이 갑자기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무작정 말을 바꾸지 마시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전투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전투표가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으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를 설명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입장 바뀐 이유 설명드렸는데 뭔가요?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당장 사전투표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제도상에서는 사전투표에 응하는 것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겠다라고 직접 얘기한 거죠. 네. 사실 사전투표는 관리 비용도 많고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유독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우리 당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 선거 운동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사전선거보다는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참정권도 확대하고 사전투표에 따른 관리 비용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참정권이 축소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오히려 사전투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참여권이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사전투표 같은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가 있지만 본투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점이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영화를 보면서 해서 사실 보수 표심이 어떻게 갈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저희 MBN 여론조사를 확인했더니 사전투표를 하겠다라고 말한 게 36.7%, 본투표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퍼센티지가 59.8%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실제로 사전투표가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이 됐는데 여러 가지 참여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에 따른 부실 관리 논란은 계속해서 제기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응하겠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보수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저는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에 대한 관리 문제를 이번에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철저히 우리 당이 관리하고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전투표를 하셔도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본투표와 가까운 시일 내로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금 보셨는데 보수층에서 한 70%는 본투표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인 건가요? 왜냐하면 사전투표 이틀 동안에 하지 못한 경우에 본투표 하루만 남게 되는데 본투표 하루에 뭐 개인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날씨가 뭐 짓궂을 수도 있고 이렇게 투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본투표 일이 잡히게 되면 그러면 결국 본인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체 판세와 구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행된 저희 MB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대선 후보 지지도 세 후보의 격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에 44.9%, 김문수 후보가 35.9%, 이준석 후보가 9.6%. 저희 조사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넘보고 있는 가운데 1, 2위 두 후보 간 격차가 지난 조사 때 14.4%포인트에 비해서 9%포인트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습니다. 자, 이걸 좀 지역별로 특정해서 보면 특히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26%를 기록하면서 지난주에 30% 지지율이 무너졌고요. 김문수 후보는 과반 지지율 50.9%, 50%를 넘기면서 이 지역에서 특히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좀 많이 드러났습니다. 자, 양자 대결로 구도를 좀 좁혀서 한번 볼까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대결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재명 후보가 48.2% 소폭 줄었고 역시 김문수 후보가 41%, 40%대로 올라서면서 두 후보의 격차도 역시 7.2%포인트로 한 자릿수 차이로 좁혀졌고요. 이준석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48.2%대 33.5%로 역시 그 격차를 조금 더 좁혔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딱 하루 남았습니다. 일단은 TK 지역에서도 그렇고 막판에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확실히 눈으로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느 대선이나 51대 49의 싸움은 예고가 됐었던 것이고 저희 민주당도 일관되게 51대 49 싸움을 예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고 영남에 공을 많이 들이면서 이제 TK 지역에서 그리고 P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지지를 좀 보내주었던 거죠. 네. 그런데 사실 그때 정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 파동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한 TK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많이 돌렸다. 쉽게 말해서 이게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아이고 국민의힘이 정말 잘 못하고 있으니까 회초리 좀 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것이 선거가 종반부로 흘러가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완전히 김문수 후보가 깨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여론조사에서는 12%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샤이 보수 24%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수층이 결집을 할 것이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양자 구도를 봤을 때 30%대인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가 됐을 때 40%가 나오는 반면에 10%대인 이준석 후보가 양자 구도에서 33%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준석 후보가 양자 구도로 갔을 때는 상승폭이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도 김문수 후보가 이 TK, PK 전통적인 보수층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뤄내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TK 쪽에서 지지율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인가요? 뭐 지금 나오는 그 여론조사 결과보다 저는 최종 득표율은 김문수 후보가 얻을 득표율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후보가 TK 지역에서 75%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지금 나오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뭐 경북 출신인 거 다 알고 계실 테고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TK 지역에서의 결집 양상은 더 두드러질 거고요. 그런 흐름을 고려한다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보다 김문수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 득표할 득표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당은 조심스럽게 역전을 자신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번 선거 구도 자체가 어렵게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위기감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선거 토론회를 거치면서 나왔었던 발언들이나 최근 유세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 또 사법부 압박 같은 양상들에 대해서 중도층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역전의 시기가 곧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선거전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북섬이 수면 위로 떠올랐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에 유치한 인공 서핑장을 성과로 내세운 후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직접 이 거북섬을 찾아갔는데요.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거북섬 웨이브파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자랑을 하셨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이곳 거북섬을 방문하셔서 이 상가 주민분들 그리고 인근 시흥 시민분들의 눈물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피하실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제부터 이 거북섬이 수면 위에 올랐었던 거네요.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하는데 치적으로 어떻게 자랑을 하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 책임론 또 당 차원의 거북섬 비리 특위도 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 본인의 치적이라고 설명했고 또 거기에 모인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최소한 해당 지역에 가서 표를 달라는 대선 후보쯤이라면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의 그 모든 상권이 죽어서 거기에서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지역 전체가 공동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데 본인의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그 유세 방식은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웨이브파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꿰어서 유인해서 여기에 유치를 했다. 그렇다면 그 꿰어서 유인하는 과정에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당으로서는 한번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시하지 않고 과거에 본인이 했었다는 거 자랑만 하는 게 책임 있는 대선 주자로서 뭐 국민들께 하실 수 있는 이야기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반면 이재명 후보가 거북선의 일부 시설인 웨이브파크 유치에만 관여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반박 중입니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까 화면에서도 무슨 이재명 후보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법적 책임인지 본인께서 분명히 좀 밝히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유추해 보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깨워서 유인했다. 이걸 가지고 법적 책임?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때 왜 고발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요. 깨어서 유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거북섬 국가항만 마리나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남경필 경기지사 시절에 처음으로 유치가 된 거예요. 네.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거 유치 안 했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거북선을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웨이브파크 유치하려고 했던 뭐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본인들이 저질러 놨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돼서 보니 이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본인이 살려보려고 민자유치 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세계 최대의 인공 그 서핑 파크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다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치 이재명 후보가 거북선 그 자체를 개발했다가 실패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거야말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책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주진 나경원 의원 등 이 내용 가지고 고발을 하기로 하신 건가요? 이게 제가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걸로 네. 알고 있지만 뭐 고발장 정도 써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단기간의 선거 때 이런 네거티브 공격이 들어오면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권이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상대방은 무고죄로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서로 간에 결자해지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준석 후보, 우리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후보가 거북선을 유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네, 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네요. 그래놓고 네. 나중에 수정을 했죠. 뭐라고요? 네.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를이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보고 계속해서 말 바꾼다고 하더니 본인은 글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야 뭐 즉흥적으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지만 글은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 웨이브 파크라고 몰래 수정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밝히세요. 본인이 이재명 후보한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시인하세요. 솔직히 말하세요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본인도 좀 그런 자세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가운데 몸을 한껏 좀 낮추고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조금 낮아진 데는 사법 이슈 역풍이라는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 화면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시한 일이 없는데? 선대위에서 했나 보지? 물론 뭐 제가 위임해놨으니까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네요.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대선에서 당선되면은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추진한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한 법안, 그리고 대법관 100명 증원, 이게 지금 일단 철회가 된 거네요. 네. 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법조인임에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100명 증언하는 거 철회해라. 그리고 비법조인 이 부분도 철회해라. 하지만 우리가 30명 증언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자라는 입장인데, 중도층 표심 이탈 그런 우려 때문인가요? 아니 뭐 중도층 표심 이탈도 우려를 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법조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니까 이것은 조금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2010년도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그러니까 여상규, 당시에 뭐 언젠가 이분이 국회 법사위원장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 법안 발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대법관을 12명에서 24명으로 증원시킨다. 그리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법조인도 대법관 시킨다. 현행 40세 이상을 45세 이상으로 나이를 상향한다. 경력 15년을 20년으로 상향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비법조인이 어떻게 대법관 하냐, 그리고 법관을 늘리면 되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한나라당이 2010년도에 다 냈던 내용입니다. 2010년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국민의힘이 답을 해야 된다. 이런 국민의힘 말씀드립니다. 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국민의힘 네.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가 뭡니까? 법무부 장관 출신인 국회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내용도 개별 의원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상규 의원이 2010년에 당시에 직책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갖고 반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왜 이 얘기했겠습니까? 중도층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본인 눈에는. 그런데 민주당 그 의원들은 그거 모르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하지 말라고 말리고 민주당에서 추진했었는데 여론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 철회 카드를 꺼내 든 거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당장 표가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중도층 의식해서 이거 철회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 대통령 되면 이 법안 불과 보름이면 통과할 법안입니다. 지금 국회 권력 민주당이 다 갖고 있죠.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행정권, 거부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법안들은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은요, 민주당이 만들면 바로 대통령이
비준하고 공포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유권자들이 갖지 않으면 우리가 누차 얘기했었던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함께 한 정당이 가질 수 있는 이른바 단정체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은 당장 이재명 후보가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철회했지만 그거 진짜 철회했다고 믿는다면 정말 순진한 국민으로 치부될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라고 한 의원이 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국회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소위 위원장인 여상규 위원장이 한 거예요. 이것은 또 여상규 위원장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한나라당 당시 내에서 당론에 가까운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대법관을 늘리고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서 비법조인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용을 하자라고 했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 이후에 15년 동안 공전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그 법안이 만들어졌느냐? 5월 1일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급물살을 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왜 이 시기에 추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주당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설득력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시킬 겁니까? 국민들께. 이것은 시기의 얘기를 하는 것. 왜 이 시기냐는 것은 조의대 대법관이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리고 법관 출신이 아닌 비법조인들이 대법관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대법원장의 권한이 조금 와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취지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제왕적인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건 네. 처음 듣는 표현이고 오히려 제왕적인 야당 대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 같은 논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입법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지나치게 사법부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형식으로 보이니까 이재명 후보도 마지못해 철회한 거예요. 네, 일단 철회를 했으니 계속해서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